여러분들 교재 246쪽입니다. 화학 전지는 크게 갈바닉 전지와 전해 전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갈바닉 전지이든 원래 산화하는 반응이 비자발적인데 외부에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던 전해 전지든 간에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항상 양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갈바닉 전지와 전해 전지 모두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라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지에서는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에서는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환원 반응을 하는데 사용이 되기 위해서 음극으로 들어가요. 전자가 들어가는 단자를 플러스 단자라고 하죠. 전기 분해는요. 양극이 플러스 극입니다. 그리고 음극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양극이 플러스 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냐? 전기 분해 전지에서는 양극이 이 갈바닉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이 돼요. 갈바닉 전지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니까 자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 분해 전지에서는요. 음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것이 갈바닉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기 분해에 대해서만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지나 전기 분해는 항상 양극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전지에서는 양극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출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가 된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염다리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 염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음이온이나 양이온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음이온은 음극 쪽에서 염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더라. 양이온은 양극 전극이 담겨져 있는 전해질 수용액에서 염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246쪽 중간에 전지 표현식이 있습니다. 전지 표현식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적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앞에서 했던 전형적인 산화하는 반응, 아연이 산화가 되어서 아연 플러스 이가연이 되고 구리 이가연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됨으로써 구리 금속이 되는 이 반응에서 국제적인 표현에 의하면요.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오른쪽이 음극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약속을 정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약속을 하죠. 그럼 왜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으로 약속을 했냐면은 전지는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출발하죠.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뭉개면서 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까? 보통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로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도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이 글 쓰는 방향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따라서 전자가 떨어져서 도선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려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전자가 떨어져서 그것이 도선을 따라 이동하죠. 양산. 그래서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 오른쪽이 음극 환원 반응이고 보통 여러분들 이 표현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단자부로 했을 때 왼쪽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어떻게 해요? 플러스 단자로 표현이 됐죠. 자, 그렇게 하고서 여기 아연에서 전자가 떨어져서 도선을 따라 어디로 가더라고요? 여기 구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고 전자가 출발하는 전극이 단자부로 따지면 마이너스 극이었습니다. 여기 전지 표현식에서 더블바 표시가 있죠. 더블바 표시는 염다리입니다. 이것도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또 전지 표현식에서 싱글바가 나타나죠. 싱글바라고 하는 것은 상경계입니다. 고체 전극이 전해질 수용액에 담기게 되면은 고체 전극의 표면하고 전해질 수용하고는 서로 다른 페이스, 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 전극과 전해질 수용액 중에 있는 물질들 간에는 경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경계 싱글바로 표시를 하죠. 염다리는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염다리가 있든지 또는 염다리가 없든지 간에 전지 표현식은 국제적인 약속에 하면은 왼쪽이 양극의 산화 반응, 오른쪽이 음극 환원 반응으로 표현됐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 분해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를 말하죠. 전기화학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전기 분해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전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보면 앞쪽에 대부분의 내용이 갈바닉 전지, 그리고 뒷부분에 약간 전기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기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얘를 보면은 철이 산화가 되어서 철 플러스 2가연이 돼요. 철 고체가 산화가 되면은 전자를 기본적으로 두 개를 있습니다. 그때 환원이 되는 물질을 봤더니 철 3가 이온이 또 철 플러스 2가 이온으로 되죠. 철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를 될 때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철 3가 이온이 또 전자를 얻어야 플러스 2가가 되니까 환원 반응이 나죠. 참 재밌게도 산화가 됐을 때도 플러스 2가가 되고 환원이 됐을 때도 철 플러스 2가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 산화 반응에서 철이 전자 잃어서 플러스 2가, 음극 환원 반응에서 철 3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2가, 전자를 두 개 잃었을 때 두 개를 받아야 되겠죠. 산화되는 전자수만큼 환원되는 전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환원 반응은 2가 필요가 없었을 것 같지만 전자 잃는 개수와 얻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전자 개수를 개수 조정을 해서 2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2가 곱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반응을 다 더하면은요, 양변에서 전자가 소거되고, 물론 이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을 하죠. 도선을 따라 이동할 때 산화가 되어서 떨어져 나온 이 전자가 환원되는데 사용이 되죠. 전자가 출발하는 단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단자가 플러스로 표현됐습니다. 양극이 마이너스 단자, 음극이 플러스 단자로 표현되죠. 이것을 전지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중간에 염다리가 존재를 하겠죠. 염다리가 존재하고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 이 철이 산화가 되면서 철 플러스 2가 이용됩니다. 또 오른쪽에서는 음극 환원 반응이 되는데 철 플러스 3가가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2가 이온도로 변화가 되죠. 산화가 되는 이 전극을 보면은요, 이 산화가 되기 전에 금속이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원이 되는 물질을 보면은 환원되기 전에 반응물도 철 3가 이온, 생성물도 철 2가 이온, 어떤 것도 금속이 아니죠.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도선으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표면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철 3가 이온이 철 2가 이온의 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선을 따라 들어오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표면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산화나 환원되기 전의 물질이나 그 후의 물질 중에 고체 금속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비활성 전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백금이 비활성 전극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보통 이렇게 백금이 사용되거나 탄소 전극이 비활성 전극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 전지에 대한 그림처럼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철 고체가 전자를 잃어서 철 플러스 2가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철 플러스 3가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철 플러스 2가 이온이 되죠. 철이 산화가 되면은 전자가 떨어져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전자가 들어가죠. 전자가 출발하는 이 전극의 단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이 전극의 단자가 플러스로 나타나죠.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납니다.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왼쪽이 양극 전극이고, 오른쪽은요, 전자를 받으면서 철 3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2가로 됐죠. 환원 반응이 일어났고,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극이라고 하겠죠. 원래 전해질 수용액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이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이온이 계속 들어오니까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양이온에 의한 반발력이 커지겠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들어와줘야 돼요. 염다리가 필요하겠죠. 음이온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염다리,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3가가 사라져서 플러스 2가가 되면 또 양이온의 전하가 줄어들면서 양이온, 음이온 간에 이 전해질 충격에 있어서 전하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가줘야 됩니까? 양이온이 염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줘야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반응에 대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246조 아래쪽을 보면은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준 환원 전이와 그리고 표준 전지 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합해지면은 한 개의 전지 반응이 됩니다. 따라서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전지, 영어로 하면 electrochemical cell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영어 표현을 하면은 전지는 셀입니다. 표준 전지 전이는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음극의 표준 환원 전이값. 그리고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산입니다.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양극의 표준 산화 전이값으로 더하게 되면은 전체 전지 전이가 되겠죠. 다시 합니다. 표준 전지 전이는 음극의 표준 환원 전이값 더하기 양극의 표준 산화 전이값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때는 표준 환원 전이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표준 환원 전이 그대로 쓰면 되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뭐 써야 됩니까? 표준 산화 전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화 반응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표준 환원 전이로 제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양극에 사실은 표준 산화 전이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환원 전이의 데이터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준 환원 전이와 표준 산화 전이는 그 부호가 반대 관계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를 쓸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양극의 표준 산화 전이를 더한 거나 또는 그 양극의 표준 환원 전이를 뺀 거나 똑같은 효과가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공식을 적용해도 상관없고 밑에 공식이 원식이 아니고 위의 공식이 원식입니다. 자, 위의 공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어떤 전지의 표준 전지 전이는 음극의 표준 환원 전이 더하기 양극의 표준 산화 전이 값입니다. 자, 그리고서 여기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기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기준입니다. 표준 수소 전극 그리고 표준 수소 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소가 플러스 1가 이온에서 수소 분자로 환원되는 반응을요. 국제적인 표준 또는 기준, 스탠다드로 정했습니다.